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물리학 1 13번째 시간으로 힘가운동 12차 시 연습 문제 풀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운동량과 충격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배웠던 운동량과 충격량 부분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동량이라는 거는 운동량의 정의, 운동량을 기호론 P로 나타냈고 운동량의 정의가 뭐였냐?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운동량도 벡터량이고 속도가 벡터량이었죠. 그래서 운동량하고 속도는 거의 같다고 봐도 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질량만 곱한 거니까. 그죠? 어쨌든 운동량을 결정하는 값은 물체의 질량하고 물체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을 우리는 크기만 주로 다루니까, 그럼 크기만 다루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에다가 속력을 곱한 겁니다. 그 순간의 속력.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하고 이 속력의 곱으로 운동량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이 운동량을 우리가 배웠던 힘하고 운동량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힘이라는 걸 뉴턴이 어떻게 정의를 했냐? 힘이 작용을 하면 이 시간 동안에 특정한 시간 동안에 운동량이 변화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라는 것은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보통 우리가 운동량은 이제 델타 M 곱하기 V니까 요 중에서 질량이 변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고 한다면, 우리 물리학원에서는 질량이 변하는 경우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럼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델타 T분의 이건 변화인데 누구의 변화냐? 결국 이 M 곱하기 V의 변화는 결국은 여기서 변하는 것은 V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M 곱하기 델타 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델타 T분의 델타 V, 요게 뭐냐면 이게 바로 가속도의 정의죠. 이게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MA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F는 MA라는 우리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이 식이 결국은 요런 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힘이라는 거는 시간에 따른 운동량 변화였고, 이걸 이제 변형을 시켜보면 양변에 델타 T를 곱했을 때 F 곱하기 델타 T는 델타 P와 같았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 여기에 써볼게요. 요 F 곱하기 델타 T를 우리가 다른 걸로 정의했었죠. 이걸 충격량으로 정의했습니다. 충격량이고. 그럼 결국 뭐냐면 충격량이라는 거는, 충격량은 어떤 힘, 요 충격력에다가 어떤 물체가 받은 충격력에다가 그 충격력을 받은 시간을 곱한 그 값이 충격량인데, 이 충격량은 그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과 값이 같았던 거죠. 이런 또 새로운 또 물리량을 정의하고 이 물리량과 사이에 관계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이게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도 그대로 다 나온 거죠. 그렇죠? 이 충격량의 단위는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니까 뉴턴 곱하기 세크입니다. 뉴턴 세크입니다. 운동량의 단위는 요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이 운동량의 단위죠.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니까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크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단위는 또 같은 거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나 뉴턴 세크나 요 두 개의 단위는 같습니다. 해보면 뉴턴이라는 거는 우리가 킬로그램, 요거 힘의 단위니까 F는 MA죠. 그러니까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이건 질량의 단위고 이거는 가속도의 단위니까, 그럼 힘의 단위가 되죠. 그럼 요거에다가 곱하기 초를 또 곱했습니다. 초를 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S2 나눈 걸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네. 그럼 이 단위가 되죠. 그래서 뉴턴 세크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랑 단위가 같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우리 했던 충격량하고 운동량 변화량하고 같다는, 여러분 통합각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왜 충격량하고 운동량 변화량이 같은지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운동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운동 제2법칙, 여기서 만약에 F가 0이면 요 F가 만약에 0이다. 그러면 이 값이 0이 돼야 되죠. 그럼 시간이 가도 델타 T가 있어도 델타 P가 0이 된다는 뜻이죠. 이거면 델타 P가 0이다. 이게 바로 뭐에 대한 겁니까? 지금 샘 쓴 게 요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었죠.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이거는 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시스템. 이거 하면서 영어 써보고 싶어가지고. 시스템. 어떤 개에, 이걸 개라고 했을 때, 이 개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요 F1, F2, 다 알짜힘이 모든 힘을 합쳤을 때, 이게 0이 되면, 알짜힘이 없으면, 이 개의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는 거죠. 델타 P가 0이라는 거죠.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우리가 활용하고 싶다.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걸 우리가 적용하고 싶다 한다면 반드시 알짜힘이 0이 되는 개를 설정해야 되는 거죠. 다시 운동량 보존 법칙을 내가 써먹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알짜힘이 0이 되는 개를 여러분들이 설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짜힘이 0이 된다는 말은 알짜힘은 외력이니까 요 안에는 물체 서로 내부에서 주고받는 힘들은 외력이 아니죠. 내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을 주고받는 두 물체가 있다면 이 두 물체 전체를 하나의 개로 보고 운동량 보존 법칙의 식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 다음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또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야구 선수가 야구공을 글러브로 받았습니다. 이 받는 동안에 야구공하고 글러브하고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고 요 둘 사이에서만 서로 힘을 주고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두 개를 하나의 개로 보면, 이걸 하나의 개로 보면, 그럼 요 개는 운동량 보존되는 거죠. 운동량 보존. 보존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물체에는 운동량 보존이 일어나니까, 요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공이 받는 힘, 공이 글러브로부터 받는 힘, 글러브가 공으로부터 받는 힘, 뭐 이런 거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요 둘 사이에 서로 힘을 주고받는 거는 두 물체 사이에서 이제 서로 힘을 주고받죠. 이거는 작용 반작용 힘이 되겠죠. 그럼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죠? 방향은 서로 반대이고. 그 다음에 얘들이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 이 충돌 시간은 같죠. 그렇죠. 이 두 물체가 서로 충돌하는 거니까. 두 물체가 서로 힘을 주고받는 그 시간이 충돌하는 시간이니까, 그죠? 그럼 요 힘도 같고, 힘도 작용 반작용 힘으로 같고, 델타 T도 같고, 그러면 이 두 개로 곱한 값인 충격량도 당연히 같겠죠. 그러면 가를 봅시다. 공과 장갑이 서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다. 작용 반작용 힘이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량은 F 델타 T인데, 요 힘은 작용 반작용 힘으로 같고, 델타 T도 충돌 시간이 둘이서 충돌하는 거니까 충돌 시간이 같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같다. 쉽죠? 여기까지는. 장갑에 작용하는 평균 힘 크기를 줄이려면, 그럼 이렇게 이제 얘가 들어올 건데, 이 평균 힘의 크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건 우리 해봤죠. F 곱하기 델타 T가 이게 충격량이니까, 이 충격량이 일정하다고 할 때, 이 F를 줄이려면 F는 델타 T분의 I였습니다. 그죠? 그럼 얘를 작게 만들려면 이 델타 T를 크게 만들면 되죠. 그렇죠? 충돌 시간을 길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도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질량 M인 물체가 V로 등속도 운동하여 이 벽에 충돌하였습니다. 충돌하는 동안에 이 물체의 속도 그래프를, 시간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등속도 운동하다가 요 순간에 여기에 뭔가 충돌이 일어났겠죠. 여기부터 요까지 충돌이 일어났을 겁니다. 충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이 점선 따라 만약에 변했다 그러면 이건 등가속도 운동했겠죠. 일정한 힘을 받은 겁니다. 실제는 이렇게 일정한 힘을 받지는 않겠지만 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점선으로 표시했고, 그 다음엔 다시 등속도 운동하는데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아까 이 방향, 지금 V라는 요 방향을 내가 플러스로 잡은 거죠. 그럼 이쪽이 플러스인데 이건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이거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럼 이때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얘가 충돌한 뒤에는 요 M이라는 애가 이쪽 방향으로 2분의 1 V로 튕겨 나간다는 거죠. V로 가던 애가 반대 방향으로 2분의 1V로 튕겨 나왔습니다. 됐죠? 그러면 물체의 운동량 크기 변화를 봅시다. 운동량 변화. 운동량, 이게 좀, 질문이 좀 이상한데, 일단 운동량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비교. 충돌 전하고. 그럼 충돌 전은
운동량 크기만 보면, 운동량의 크기만 보면 충돌 전은 mv. 그렇죠? 충돌 후는 m 곱하기 2분의 1 1v니까 2분의 1 mv가 되겠죠. 그렇죠? 이 운동량 크기만 따져본 겁니다. 그럼 운동량의 방향까지 따져보면 충돌 전에는 mv고 충돌 후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mv가 된다는 건 알겠죠? 요 P1이 이거고, 요 P2입니다. 그렇죠? 아이고. P1은 mv, P2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는 얼마입니까? 운동량의 변화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야 되죠. 그렇죠? P 나중에서 P 처음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2분의 1 mv를 갖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mv고 이건 빼기 처음 운동량은 그냥 mv였죠. mv. 이거는 결국 2분의 2 mv니까 그럼 이걸 두 개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mv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2분의 3 mv의 운동량 변화가 생긴 거죠. 요거는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뜻이니까 이 p는 벡터 값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2분의 3 mv만큼 운동량 변화가 생긴 거죠. 운동량 변화가 생긴 겁니다. 변화. 됐죠? 그럼 운동량 변화량하고 뭐하고 같다 그랬습니까? 이거하고 충격량하고 같다 그랬죠. 그럼 역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물체가 충격량을 왼쪽 방향으로 충격량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2분의 3 mv를 받았다는 뜻이겠죠. 와, 우리 이제 이런 걸 다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박수!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 물체의 운동하는 모습과 그래프만 보고 여러분들은 운동량 변화가 얼마가 되고 얘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구해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물체와 벽이 받는 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물체하고 벽이 서로 충돌하면서 힘을 주고받겠죠. 그러면 물체가 벽에 주는 힘이 있을 거고 벽이 물체에 주는 힘이 있겠죠. 이 두 개는 작용 반작용 힘입니다. 그렇죠? 서로 주고받는 힘이죠. 그래서 힘의 크기는 같겠죠. 같은 힘을 주고받겠죠.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요거는 운동량 변화량하고 같죠. 그래서 아까 우리 구했습니다. 그죠? 왼쪽 방향으로 2분의 3 mv만큼 충격량을 받은 거죠. 그럼 여기 보면 반대로 벽이 받은 충격량은 얼마일까요? 벽이 받은 거는 어떻게 구하지? 이건 물체의 속도밖에 안 나타나는데. 네, 이거는 이건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나 벽이 받은 충격량이나 같다고 그랬죠. 그렇죠. 저번에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 때 이런 작은 자동차하고 승용차하고 이런 엄청 큰 트럭하고 둘이가 부딪혀도 서로 주고받는 충격량의 크기 같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앞에 야구공하고 글러브에서도 살펴봤습니다. 그죠? 주고받는 일단 힘의 크기가 같고 충돌하는 시간이 같으니까 둘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습니다. 충격량의 크기는 방향은 서로 반대일 거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이렇게 구했다면 벽이 물체로부터 받은 충격량도 역시 이와 크기가 같다는 거죠. 방향은 서로 반대겠죠. 됐나요? 이거 여러분 한번 이 문제를 잘 한번 풀어보고 이걸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 잘 설명할 수 있고 잘 풀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운동량, 충격량과 운동량 이 단원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문제 상황을 보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V, 2V로 오던 물체가 땅 부딪혀서 정지했습니다. 충돌 후 정지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A하고 B 전체를 하나의 개로 보면 요거는 외부에서 어떤 힘도 작용 안 해도 등속도로 지금 양쪽 다 등속도로 갑니다. 등속도로. 그 다음에 충돌할 때는 서로 힘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개로 봐버리면 외부에서는 어떤 힘도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부터 봅시다. 이건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럼 충돌 전에 A와 B 운동량의 합은 도대체 얼마냐? 그럼 충돌 전 A 운동량은 A 질량을 모릅니다. MA고 이건 MB입니다. 그럼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보이니까
MAV이고 B의 운동량은 왼쪽 방향으로 2V니까 내가 이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이쪽이 마이너스 되겠죠. 그럼 내가 이쪽을 플러스 잡으면 이쪽이 마이너스 되는데 이거는 뭐 잡는 거는 상관없고 어쨌든 얘의 운동량 부호랑 얘의 운동량 부호는 반대죠. 그것만 여러분 알면 됩니다. 그죠? 그럼 B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MB 곱하기 2V죠.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얼마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럼 MAV 빼기 2MBV인데 이게 도대체 얼마냐? 이걸 어떻게 하나요? 이 운동량, 이게 운동량의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인데 이거는 운동량 보존이 된다 그랬으니까 충돌 후의 운동량과 같다 그랬죠. 그럼 충돌 후에는 MA하고 MB 요 두 개 덩어리가 뭐 하고 있나요? 정지입니다. 정지니까 0이죠. 빵. 속도가 빵입니다. 그럼 운동량이 얼마인가요? 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충돌 전의 운동량 합도 얼마겠습니까? 빵이겠죠. 와, 빵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운동량의 합이 빵이 되나요? 당연하죠. 얘의 운동량하고 얘의 운동량이 반대라는 뜻이겠죠. 얘의 운동량과 얘의 운동량은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운동량은 방향이 있는 값이니까 그래서 두 개를 합쳐버리면 빵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이게 빵이니까 결국은 MAV하고 EMBV가 같다는 거죠. 그럼 VV를 약분해보세요. 약분하면 MA는 EMB랑 같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A의 질량이 B 질량이 2배라는 뜻이죠. 그래서 질량 B가 2대1이라는 겁니다. A 대 B가. 그쵸? 이게 2M짜리라면 이거는 M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운동량이 2MV 될 거고 2MV. 얘는 운동량이 마이너스 2MV 되겠죠. 질량이 2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A가 2배 더 무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대신에 속력은 작고 2배 무거운 만큼 속력은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운동량이 서로 크기가 같아지는 거죠. AB가 받은 충격량을 비교해 봅시다. AB가 받은 충격량을 비교해 보면 크기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이 충격량은 요 충격량은 서로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서로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그랬죠. 이거는 뭐 우리가 풀어보지 않고도 알지만 이걸 우리가 여기 이제 수식을 한번 얘기해 보면 A가 받은 충격량은 이거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거 되게 어렵게 한번 우리가 풀어보는 겁니다. 금방처럼 쉽게 풀 수도 있는데 A가 받은 충격량은 A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죠. 그쵸? 그럼 A 운동량 변화량, A는 처음에 MAV로 가던 애가 나중에 A가 정지했으니까 0으로 바뀌었죠. 그럼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가 운동량 변화량 한 크기가 결국은 MAV만큼 운동량이 변한 거죠. 이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B가 받은 충격량은 역시 B의 운동량 변화량이겠죠. B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2MBV였는데 이게 나중에 0이 됐습니다. 그죠? 그럼 결국 얼마가 변한 겁니까? 이것도 역시 변화가 2MBV입니다. 이게 변화량입니다. 변화량. 그쵸? 이거는 A의 운동량 변화량이고 이거는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만 구한 겁니다. 크기만. 근데 아까 우리 여기 어디 나왔습니까? 여기서 요 두 개의 요 값이 요걸 빼면 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요 두 개의 값이 같다 그랬죠. MAV랑 EMBV랑 값이 같다 그랬죠. 그래서 얘랑 같은 거죠. 같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이 같다는 거죠. 그게 그거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요것도 결국 물어보는 건 똑같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충돌 전, 충돌 후의 운동량을 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때 충돌 후에 우리가 운동량 값이 0인 걸 알았을 때 그럼 질량비를 구할 수 있냐? 질량비. 그 다음에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서로 받은 충격량 크기는 같다는 거 니 알고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가 몇 개나 쓰려는지 모르겠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나 그리면 여기서 이제 가는 질량이 지금 둘 다 2kg으로 같은데 질량이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B가 정지해 있습니다. B가 정지했고 A가 2m/s로 와서 땅 부딪힙니다. 부딪히는 동안 요 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나 그래프는 뭐냐면 충돌하는 동안 A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충돌하는 동안 요 A가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서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충돌 시간이 되는 거죠. 충돌 시간이고 이게
받은 충격력이죠. 처음에 힘을 하나도 안 받다가 이제 충돌을 일어나면 점점 힘이 커졌다가 극대화됐다가 다시 분리되는 거죠. 분리돼서 힘을 더 이상 주고받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요 면적은 이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뭐였습니까? 이건 면적을 구하려면 힘에다가 시간을 곱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면적을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 하면 이게 바로 충격량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충격량과 같다. 그럼 충격량이 얼마라는 뜻이냐면 3Nm/S라는 뜻이죠. 그럼 A가 받은 A의 충격량이 3Nm/S입니다. 그럼 충격량은 뭐하고 같다 그랬냐면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 Nm/S라는 단위는 운동량의 단위랑 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운동량이 3만큼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한번 봅시다. A 처음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A 운동량은 4Nm/S죠. 4Nm. 킬로그램 미터/S가 아까 Nm/S랑 단위가 같다 그랬죠. 이건데 변화가 3Nm/S 일어난 거죠. 그렇죠? 4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변화가 3이 일어났다. 그럼 변화가 늘어났겠습니까? 줄어들었겠습니까? 이 한번 보세요. 충돌하면 운동량이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얘가 입장에서는 부딪히면 얘가 속력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럼 변화가 3이라니까 변화 후에는 운동량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Nm/S가 되는 거죠. 됐나요? A는 충돌 후에 운동량을 1만큼 가지게 되는 겁니다. 1. 그럼 그렇죠.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1이죠. 1kg/m/S입니다. 됐죠? 그럼 한번 봅시다. 충돌 전 A의 운동량 크기는 충돌 전의 A의 운동량 크기는 얼마인가요? A의 운동량 크기는 아까 우리가 그랬죠. 2kg 곱하기 2m/S에서 4kg/m/S 되는 거죠. 충돌 전 운동량 크기 됐나요? 몇 번 쉽게 구할 수 있죠.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 크기. B가 받은 충격량 크기는 A가 받은 충격량 크기와 같죠. 이거는 A가 받은 충격량 크기와 같습니다. 그죠? 이건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그럼 A가 받은 충격량 크기는 그래프 아래 면적이래. 이 그래프의 면적과 같죠? 얼마입니까, 이게? 3Nm/S죠. 됐나요? 그러면 충돌 후 B의 속도는 어떻게 구하나요? B가 처음에 정지했다가 충격량을 3Nm/S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운동량이 얼마로 받겠습니까? 운동량이 3kg/m/S가 됐겠죠. 정지했던 애가 충격량을 이만큼 받으면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정지했으니까 운동량이 0이었는데 운동량 변화가 3만큼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충돌 후의 운동량은 3kg/m/S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운동량 가졌으니까 그럼 이때 속도는 얼마냐? 그러니까 속력 일단 빠르기가 얼마가 되겠냐? 이만한 운동량 가지려면 B의 질량은 2kg이었죠. 그럼 이거는 2kg 곱하기 도대체 얼마의 속력을 가지겠냐? 따라서 V는 1.5m/S죠. 1.5m/S인데 B는 어느 방향으로 가나요? 탱 부딪히면 왼쪽으로 가나? 아니 오른쪽으로 가지.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1.5m/S의 속력을 갖고 갈 겁니다. 충돌 후에. 됐나요? 그럼 충돌 후 A의 속력은 어떻게 보냐? A의 속력은 A의 운동량이 1이니까 그럼 이것도 역시 식을 태우면 A는 질량이 2kg이니까 2kg 곱하기 VA 이거 되는 거죠. 따라서 VA는 2분의 1 m/s 0.5m/s입니다. 0.5m/s. 그럼 한번 보세요. 2m/s로 오던 애가 땅 부딪혀서 A는 이게 0.5m/s로 변했고 B는 1.5m/s로 변했습니다. 질량이 같죠? 질량이 같고 속력이 얼마 변했습니까? 얘는 얼마 변했습니까? 1.5가 변했죠. 두 개의 질량 같습니다. 속력이 1.5 변했습니다. 그럼 얘의 속력이 얼마 변해야 됩니까? 1.5 변해야 되는 거죠. 정지했을 때 1.5. 운동량 변화량이 같아야 되니까. A 운동량 변화량과 B 운동량 변화량이 같아야 되니까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이라고 그랬으니까 A의 충격량, A가 받은 충격량, B가 받은 충격량이 같아야 되죠. 그럼 A는 충격을 받아서 속력이 줄어들었고 운동량이 줄어들었고 B 같은 경우는 충격을 받아서 속력이 늘어났고 운동량이 늘어난 거죠. 근데 그 양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같으니까 속도의 변화가 같은 겁니다. 오케이? 네. 해보니까 뭐 쉽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연습 문제 5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이기를 A, B 모두 벽에 충돌 후 정지했습니다. 정지했습니다. 그럼 정지했다는 말은 속도가 이제 0이 됐다는 말이니까 운동량도 0이 됐다는 거죠. 그럼 얘의 운동량은 처음에 A의 운동량은 mv였고 PB는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2mv겠죠. 둘 다 정지했습니다. 정지. 그럼 운동량 변화가 얼마입니까? 얘는 변화가 델타 P가 mv고 얘는 델타 P가 2mv죠. 그럼 요 운동량 변화량은 뭐하고 같다 그랬나요?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습니다. 그럼 요 힘하고 시간 그래프에서 충격량을 나타내는 것은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라고 그랬죠. 면적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면적을 보니까 x의 면적이 y 면적보다 크다고 합니다. 크다. 이 면적이 이 면적보다 크다고 합니다. 누구의 그래프일까요? x는 누구의 그래프죠? 여기서 이 면적은 충격량인데, 그렇죠. 충격량인데, 그럼 A가 면적이 더 크단 말은 A의 충격량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럼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그러면 여기서 더 큰 애는 요 B죠, B. 그럼 X는 요 B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이거는 A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요 면적이 얼마겠습니까? 요 B의 그래프라고 그랬으니까 요 그래프 아래 면적은 충격량이고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그랬으니까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은 2mv고 이 Y의 그래프 아래 면적은 mv겠죠. 2배 차이 나는 거네. 2배. 2배입니다. 2배. 그럼 X의 면적은 얼마? X의 면적은 2mv. 이거는 B의 그래프다. B의 그래프. 이까지 여러분 해석할 수 있겠죠? 와, 이거 엄청 어려운 건데. 지금 금방 선생님이 설명한 게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설명을 잘 이해했다면, 여러분 물리 잘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선생님 설명이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 이걸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물리 잘 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선생님 설명 듣는데 이해되는 게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 하고 잘 따라오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 크기는 얼마냐? A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 크기는 결국은 자기 운동량 변화량과 같겠죠.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 이 델타 P랑 같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게 I랑 같다 그랬죠. 그래서 얼마냐면 A는 mv만큼 변화가 일어났죠. 됐나요? 이 mv는 이 그래프 y의 면적이었습니다. 자,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평균 힘의 크기는 충격량을 충돌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원래 우리가 왜 이게 평균 힘이 되냐면 여기서 보다시피 힘은 이렇게 힘의 크기가 변하죠. 그럼 얘의 평균적인 힘이 도대체 얼마냐? 요 평균적인 힘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얘의 평균적인 힘이 얼마냐? 그렇죠. 이거는 F, 이거는 A의 거고, 이건 FB의 거니까. 그렇죠. 그럼 FB의 평균 힘은, 여기 X가 B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T0 동안에, 시간 T0 동안에 요 충격량이 얼마냐면 2mv만큼 충격량이 있었고, FA의 평균 충격력은 시간이 2t0죠. 2t0 동안에 요 운동량 변화는 충격량은 mv만큼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몇 배 차이 나나요? 요건 2분의 1이고, 어차피 요 t0분의 mv는 같은 거니까. 그럼 이거는 2대 2분의 1인 거죠. 그럼 이거는 4대 1입니다. 4대 1.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는 요 x가, 요 b가 4배 더 많이 받는 거죠. 이 FB가 FA의 4배입니다. 4배. 4대 1입니다. 4대 1. 그렇죠? 이렇게 부딪혔을 때 얘는 운동량이 큰데, 이제 우리 해석을 해보면 얘는 처음에 운동량이 커가지고 정지했죠. 그러면 운동량 변화는 심한데 충돌 시간이 엄청 짧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짧은 시간 동안에 운동량이 더 크게 변했다는 거죠. 짧은 시간 동안에 운동량이 더 크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받는 힘이 더 큰 거죠. 요거는 긴 시간 동안에 운동량 변화가 작습니다. 평균 힘이 작은 거죠. 됐나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 총 5개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풀어보니까 운동량하고
충격량,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 이것들을 잘 엮어 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이 부분에서 확실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된 사람은 여기 이제 드리는 과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작년 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이거 읽어보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AB에 작용하는 힘의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요 아래에 면적이 같다고 합니다.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충격량이라고 그랬죠. 그럼 A와 B가 받은 충격량 크기가 같다는 거죠. 그 말은 A와 B의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끝까지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상황을 보고 해석이 된다. 그럼 기억연지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한번 해결해 보시고 어려운 거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오프라인에서 질문하고 다음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내용을 같이 보면서 일상생활에서 충격을 감소시키는 예를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자료를 찾고 조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한번 자료를 찾고 탐구해서 나중에 이거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계약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또 교과서 특에 또 자기가 쓸 내용들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좀 안내를 해줄 테니까 준비했다가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계약해서 등교 수업하면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